네, 안녕하세요. NC스코리아 고승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목처럼 고정밀 디지털 트윈 모델 생성을 위한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 기법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NC스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 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유즈 케이스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이런 물리적 현상 또는 시스템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모터를 예로 들면 모터에 전기를 흘려주면 이 모터 축이 회전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실물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이걸 컴퓨터로 구현해서 모터에 전기 신호를 입력하면 모터 축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회전할지, 또 모터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될지 등을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시험해 볼 수 있는 트윈 모델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윈 모델을 구성하면 매번 번거로운 실험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인풋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아웃풋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what if 시나리오를 시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이어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도 손쉽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풋 조건에서 페일리어 또는 파괴, 파단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predictive maintenance, 즉 예지 보전까지도 그 응용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유동 해석이나 구조 해석처럼 어떤 해석 툴을 이용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도 사실 시스템을 이 컴퓨터로 옮겨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성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ccuracy, 정확도 이슈가 있습니다. 트윈 모델은 실제 시스템을 최대한 똑같이 모사해야 그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도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lexibility, 유연성입니다. 어떤 특정 인풋에만 잘 맞는 오버피팅된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인풋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daptability, 적응성입니다. 아웃풋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그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의 최종 목적은 다수의 사용자가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트윈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윈 모델을 빠르게 구성하고 또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윈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은 큰 틀에서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 데이터 기반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반 모델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데이터 기반 모델링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사용되는 AI 또는 이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쌓여있는 그 방대한 양의 실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윈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이고, 인풋과 아웃풋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실물 데이터가 있기만 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트윈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미 쌓여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손쉽게 트윈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결과물만 없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현상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물리 현상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확도가 높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 추가적으로 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델의 제한성,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뮬레이션 기반 모델링은 유동 해석이나 구조 해석과 같이 그 해석 툴을 이용해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윈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인데, 방금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 기반 모델링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서로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 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물리 현상을 반영해서 그 정확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지만 트윈 모델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시뮬레이션 기반 모델링, 트윈 모델링은 보통 실험 계획법을 구성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인풋 시나리오에 대한 아웃풋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석을 굉장히 여러 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그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확성, 그리고 이제 현장에 쌓여 있는 실물 데이터의 활용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그림처럼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그 보다 높은 정확도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이 진행되는지는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나올 이 피직스라는 단어는 유동 해석이나 구조 해석처럼 우리가 해석 툴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는 그림처럼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이 피직스는 피직스 정보대로, 그리고 실물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따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서로 딱히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부터가 진정한 하이브리드 기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 인핸싱 데이터는 기본 뼈대는 실물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이지만, 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이 피직스 모델을 통해 보충받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피직스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고, 마지막은 어느 한쪽을 보강시켜주거나 보충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피직스 정보 그리고 실물 데이터를 융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NCS에서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을 묶어서 하이브리드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의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 세 번째 방법은 파라메트릭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데이터 퓨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CS 디지털 트윈 솔루션 아키텍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플루언트라든지 아니면 미케니컬, 맥스웰과 같은 저희 자사 해석 툴을 이용한 데이터로부터 이 ROM이라는 어떤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일종의 함수 형태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롬까지만 만들어도 트윈 모델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 회로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1D 유체 배관 모델 같은 것들을 덧붙여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 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모터를 예로 들면, 모터가 전기 신호를 받아서 발열하는 시스템을 롬으로 제작을 하고, 이 롬의 앞부분에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를 전기 회로로 구성해서 덧붙이면 인버터 구동 신호로부터 시작해서 모터 발열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롬을 만들고 또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이 트윈 빌더라는 툴에서 진행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디지털 트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애널리틱스라고 표현된 이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윈 디플로이어라는 툴에서 진행됩니다. 이 트윈 디플로이어는 하이브리드 애널리틱스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파이썬 스크립트 형태로 트윈 모델을 배포하는, 디플로이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애널리틱스의 두 가지 기능들, 파라메트릭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데이터 퓨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파라메트릭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대충 어떤 것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좀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튜닝할 수 있는 이 파라미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피직스 모델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테스트 데이터, 즉 실물 데이터도 같이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직스 모델이 실물 데이터에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캘리브레이션하는 기능이 바로 파라메트릭 캘리브레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실물 데이터라는 답안지를 주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직스 모델 내부에 파라미터를 캘리브레이션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오른쪽 그립처럼 이 베이즈 추론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프레셔라는 항목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피직스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그리고 처음 그 피직스 모델을 구성할 때 그 프레셔라는 파라미터가 어떤 파란색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빨간색 수직선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메트릭 캘리브레이션을 활용하면
이 분포를 주황색 분포처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 수직선으로 표현된 테스트 데이터를 더 잘 따라가도록 이 프레셔라는 파라미터가 튜닝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빌더에 내장되어 있는 1D 유체 배관 모델을 활용해서 두 개의 배관이 합쳐졌다가 다시 분기되는 어떤 플로우 서킷을 구성한 것이고, 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펌프 그리고 밸브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와 밸브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개수, 여기서 B0, B1 이런 것들, 개수를 가진 성능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B0, B1, 뭐 A0, A1 같은 것들이 모두 파라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은 펌프나 밸브 제조사에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노미널 값, 즉 공칭값을 제공하는데, 사실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 노미널 값으로 구성한 트윈 모델이 실제 어떤 실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처음엔 이 파라미터에 노미널 값을 부여해서 트윈 모델을 구성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던져주고 파라메트릭 캘리브레이션을 거치면 이 파라미터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구성되어 있는 피직스 기반 트윈 모델 그리고 실물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라메트릭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그 펌프 성능 곡선에 있던 이 B0라는 파라미터가 오른쪽 위 그래프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걸 분석해 보면 먼저 피크가 48.52, 53 정도 근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이제 입력을 시켰던 테스트 데이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B0라는 값에 48.52라는 값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 분포의 3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일종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 데이터를 많이 적용할수록, 많이 부여할수록 이 3포가 작고 피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많이 적용할수록 불확실성이 적은 어떤 확실한 파라미터 값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이 아래를 보시면은 밸브 코에피션트 A2는 3포가 크고 이 피크도 불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A2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A2라는 파라미터는 이 시스템에서 별로 중요한 파라미터가 아니라는 결론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전체 플로우 서킷 시스템 관점에서 이 시간에 따른 결과, 시간에 따른 프레셔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노미널한 값으로 구성한 파라미터 기반의 압력 거동은 이 회색 곡선이고, 그리고 검은색 점으로 찍혀 있는 테스트 데이터와 어떤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된 이후에 금색 곡선을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애널리틱스의 두 번째 항목인 데이터 퓨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퓨전은 데이터 개수가 많은 저정밀 데이터, 이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개수는 적지만 정밀한 데이터, 고정밀 데이터 혹은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는 주로 테스트 데이터, 실험 데이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레지듀얼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융합하는데, 여기서 레지듀얼이라는 것은 이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밀 데이터와 저정밀 데이터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레지듀얼을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학습시켜서 기존의 저정밀 데이터와 합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데이터 개수는 저정밀 데이터와 동일하면서 정확도는 테스트 데이터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는 이 퓨전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퓨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또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어떤 시스템 모델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 퓨전의 간단한 예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는 모터캐드라는 에시스의 그 모터 해석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1D 모델 결과고, 데이터 개수가 많은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는
맥스웰이라는 전자기장 해석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고정밀의 하이피델리티 데이터고 데이터 개수가 적은 일종의 테스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퓨전시킨 결과가 초록색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모터캐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 개수를 가지면서 또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주황색 맥스웰 데이터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실물 데이터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거동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두 방법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먼저 파라메트릭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파라미터가 포함된 트윈 모델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파라미터에 대한 초기 분포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 그래프에서 파란색 분포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 분포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중앙에 있는 이 로우 패스 필터를 예로 들면 인풋과 아웃풋이 전압에 해당하고 또 저항 R 그리고 캐패시턴스 C가 파라미터로 등록되어 있는 트윈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아래처럼 이 R과 C에 대한 초기 분포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풋 전압과 아웃풋 전압에 대한 실제 실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도 있어야겠죠. 데이터 퓨전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저정밀 데이터 그리고 고정밀 데이터 혹은 테스트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오른쪽과 같이 똑같이 로우 패스 필터를 예로 들면 아래 표처럼 저정밀 데이터에 해당하는 인풋 아웃풋 테이블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 모두 표 형태로 된 이 CSV 확장자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로우 패스 필터 예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인풋은 Vin 그리고 아웃풋은 Vout 두 개 다 전압이고 파라미터인 이 R과 C 값이 분포가 그림과 같이 입력되어 있는 트윈 파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트윈 파일은 이 점 트윈 파일은 트윈 빌더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 트윈 파일을 이용해서 인풋이 변함에 따라 아웃풋이 어떤 거동으로 보이는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이 오른쪽에 짙은 갈색 이니셜 트윈 데이터에 해당하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아래 표처럼 추출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 오른쪽 표처럼 실물 로우 패스 필터로 실험한 결과 몇 개 포인트로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니셜 트윈 데이터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실험 데이터처럼 어떤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파라미트릭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적용해서 이 R과 C에 대한 분포를 캘리브레이션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트릭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1, 2, 3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점 트윈 파일이 필요하고 그 안에는 이렇게 파라미터 디스트리뷰션이 정의가 된 어떤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 CSV 파일 형태의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예제에 대해서 데이터 퓨전을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CSV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특징은 이 이니셜 트윈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 개수가 많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다는 건데 테스트 데이터 개수가 많을수록 이 퓨전 모델이 결과물로서 나오는 퓨전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를 좀 더 잘 따라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두 방법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먼저 파라메트릭 캘리브레이션은 이 트윈 모델 또는 분포 정보처럼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대신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피직스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 퓨전은 그와 반대로 단순히 데이터 테이블 두 개만 있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데이터끼리 융합된 결과만 없기 때문에 피직스 정보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해서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시든 간에 트윈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구동 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결과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파이썬 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파이썬 코드만 수정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도 추가할 수 있고 또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자체적으로 트윈 모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NCS 제품 라이센스가 없어도 누구든지 이 웹 브라우저에서 트윈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즈 케이스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을 위한 버추얼 센서입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계측기가 너무 비싸거나 또는 계측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고정 밀도의 트윈을 구성하면 그 트윈 모델로부터 머신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버추얼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릿 디플로이먼트입니다. 같은 시스템이라도 여러 환경에 노출되면 조금씩 다른 거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처음 공장에서는 같은 재원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자동차가 추운 환경에서 운행할 수도 있고 더운 환경에서 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동일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아웃풋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이 어떤 여러 환경에 노출됐을 때 아웃풋이 달라지는 현상을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동차로 돌아가 보면 어떤 자동차 트윈 모델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얻은 실측 데이터를 추가해서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 기법을 활용하면 각 환경에 맞게 적응된, 어댑트된 어떤 트윈 모델을 구성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브라운필드 디플로이먼트입니다. 트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림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는데 그중 일부의 파트가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펌프 제조사가 해당 펌프에 대한 어떤 성능 곡선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 펌프의 성능이 변했는데 성능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불확실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 그 플로우 서킷 예시에서 살펴봤듯이 이 실측 데이터 그리고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을 활용해서 이 해당 파트의 어떤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그린필드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할 때 계측기가 너무 비싸거나 또는 최적의 계측기 설치 위치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이 계측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한 트윈 모델을 이렇게 구성하고 해당 계측기에 대해서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면 그 위치에서 계측기가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 결과 중에 어떤 불명확한 피크를 가지는 파라미터 분포가 있었고 그 파라미터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아니라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거랑 동일하게 이 계측기 파라미터를 캘리브레이션 했는데 어떤 피크가 불명확한 분포가 나왔다면 이 현재 계측기가 있는 이 위치는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이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풍력 발전기이고 목표는 풍력 발전기의 출력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살펴보면 먼저 발전기 제조사로부터 인풋이 풍속이고 아웃풋이 출력인 어떤 노미널한 커브 정보를 받았지만 이 오른쪽 그래프처럼 노미널한 커브 조건을 받았지만 실제로 풍력은 이 피치 각도 그리고 또 RPM에도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센서를 통해서 풍속, 피치 각도, RPM, 출력을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 센서를 사용할 수 없는 일종의 앞서 소개드린 브라운필드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풋들, 그러니까 풍속, 피치 각도, RPM 같은 모든 인풋을 다 반영하고 또 과거에 측정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반영된 이 하나의 출력 커브를 얻기 위해서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 오른쪽 수식처럼 출력 커브를 구성을 하고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지금 커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A0, 뭐 A1 같은 개수를 파라미터로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정확한 파라미터 값을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입력을 해서 트윈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노미널한 출력 커브의 어떤 이런 형상 정보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이 트윈 빌더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과거 센서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서 이 A0, A1, A2, A3 파라미터들을 캘리브레이션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인풋들이 다 반영되고 또 과거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출력 커브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센서를 쓸 수 없더라도 이 출력 커브, 이렇게 완성된 출력 커브만 있으면 앞으로도 발전기 출력을 계속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디지털 트윈 소개부터 방법론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정밀 디지털 트윈 모델 구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